네, 자, 이어서 시장의 이슈 속에서 투자 아이디어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본시장연구원의 황세훈 연구위원 자리에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반갑습니다. 최근 우리 시장에서 가장 화두가 됐던 단어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한국판 뉴딜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그렇습니다. 지난주 일요일에 문재인 대통령이 대국민 연설을 통해서 또다시 한국판 뉴딜을 강조를 하면서 관련된 종목들 들썩이고 있는데 오늘은 이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자, 먼저 연구원님께서 한국판 뉴딜이 어떤 건지부터 좀 정의를 좀 내려주시죠. 네, 일단 한국판 뉴딜이라 그러면 먼저 이제 뉴딜, 미국에서 대공황 시대 1929년도에 발생했던 대공황에 대응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이제 뉴딜 정책이라는 것이 시행이 됩니다. 어떠한 방식으로 시행이 되냐면 대공황 시대에는 워낙 수요가 위축되고 생산 활동도 위축이 되니까 정부가 나서서 이제 정부 지출을 늘리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소비자들의 소비 활동과 그다음에 기업들의 생산 활동들을 적극적으로 이제 장려하는 그런 방식으로 움직이게 되는데 대공황 시대에는 주로 가장 중요한 이제 사업이 인프라에 대한 정부 투자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고속도로를 새로 깐다든지 혹은 다양한 종류의 사회 간접 자본들을 건설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해서 고용을 확대를 하고 이 그러니까 고용이 증가가 되면 다시 이제 소비도 증가를 하게 되고 다른 종류의 산업 활동도 왕성해지는 그런 이제 효과들을 기대해 볼 수가 있었던 거죠. 이와 비슷한 상황이 이제 현재 진행되고 있다라고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지금 소비 활동과 기업의 생산 활동이 극도로 위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자연적으로 실업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경제가 점점 더 까맣게 되는 그런 악순환에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재정 지출을 늘리는데 이 재정 지출의 확대 방향이라는 것이 결국은 우리가 이제 향후에 미래 산업에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 투자의 형식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면 네. 결국은 디지털화, 비대면 서비스가 강화되는 이러한 추세에서 관련된 산업들이 향후 좀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깔아준다.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고용도 증가할 수 있을 것이고요. 고용이 증가하게 되면 당연히 소비자들의 소비 활동도 더 왕성해지는 부분이 그렇죠. 있고요. 네. 결국은 생산 활동도 촉진되는 이런 효과들을 기대해 볼 수가 있다라는 점이죠. 다만 예전에는 이런 것들이 사회 간접 자본, 예를 들자면 도로라든지 댐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건설 작업에 집중되어 있었다면 지금은 더 이상 이런 전통적인 사회 간접 자본이 아니라 디지털 사회 간접 자본이라고 부를 수 있는 데이터망의 확보 내지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처리할 수 있는 그러한 기본적인 인프라들 그리고 이러한 이제 인프라를 바탕으로 해서 비대면 서비스라든지 혹은 전혀 새로운 방식의 서비스, 네. 산업 융복합과 관련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서비스를 확대하는 뭐 이런 방식으로 조금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듯이 5G나 뭐 AI, 또 비대면 산업이라든가 SOC 디지털을 기반으로 한 종목들이 일제히 좀 들썩거리지 않았겠습니까? 네네. 자, 그러면 이번 한국판 뉴딜에 정부 차원에서 총 얼마 정도의 좀 자금이 집행되고 산업 부문별로 현재 좀 어떻게 집행 과정들이 이어질 수 있을지도 한번 살펴봐 주시죠. 네네. 일단 이제 어떠한 산업 부문에 조금 집중되고 네.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크게 이제 3가지 부문, 그다음에 10가지 과제 정도로 10가지 산업 과제 정도로 나눠 볼 수가 있는데 디지털 인프라의 구축과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비대면 산업 육성 그리고 SOC 디지털화 이렇게 크게 3부분으로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디지털 인프라 구축이라는 것은 결국은 핵심적인 부분이 데이터의 수집과 활용 그리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이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디지털화 시대에 있어서는 소비 활동이라든지 혹은 서비스 제공 방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큰 방대한 양의 데이터가 생산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이러한 생산된 데이터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수집할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수집된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을 해서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냐, 따라서 이러한 데이터의 수집 및 활용에 대한 기반을 구축하는 작업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특히나 국민 체감도가 큰 이제 산업 분야, 예를 들자면 이제 금융이라든지 의료라든지 교통이라든지 공공 부분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렇게 이제 데이터 수집과 활용에 관련된 인프라를 구축하게 된다면 결국은 관련 산업에서 새로운 서비스가 나타날 수 있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네. 그리고 코로나 사태 이후 이제 관심도가 크게 증가한 부분이 사실은 비대면 산업이라고 볼 그렇죠. 수가 있습니다. 네. 비대면 서비스
예를 들자면 이제 AI 기반의 원격 교육 지원 플랫폼이라든지 혹은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같은 이런 비대면 서비스, 그 다음에 이커머스 같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굉장히 이제 수요가 확대될 가능성들이 높고 이쪽 네. 관련 산업의 성장 가능성은 대단히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네. 이런 부분에서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부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SOC를 디지털화. 지금 국가 기반 시설이 많이 노후화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느 정도 지금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 보완이 필요할지 노후 시설 관리를 위한 이제 스마트 관리 체계의 도입이라든지 혹은 이제 국가 기반 시설에 대한 데이터 수집, 가공이라든지 공유와 관련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투자가 적극적으로 조금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렇게 된다면 결국은 이러한 이제 한국판 뉴딜 사업들을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이제 자금이 투입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될 건지는 아직 명확하게 이제 발표되지는 그래요? 않았습니다. 이제 6월 달에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를 하게 될 텐데요. 여기에 구체적인 세부 사안 그리고 이제 사업 규모까지 이제 포함될 예정인 거고요. 일단 금년 안에 집행이 가능한 부분들은 3차 추경에 반영을 해서 일부 이제 금년부터 이미 시작을 하는 것으로는 되어 있습니다만 상당수의 사업들은 사실 2021년과 2022년에 예산안에 반영이 되어서 추진될 예정이다. 따라서 당연히 이제 몇십조 단위의 예산들이 책정될 가능성이 충분하다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그 구체적인 숫자가 명확하게 드러나지는 않았다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직 구체적인 숫자가 좀 나오지 않을 만큼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고 하셨고, 사실 지금 뭐 5G나 AI 같은 업종군들이 좀 주목이 됐었는데 이런 단어들은 사실 예전부터 4차 산업혁명 시대와 함께 맞물리면서 계속해서 주목을 받았던 그런 단어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좀 실현이 된 부분이 없어서 약간 좀 미흡한 측면이 있잖아요. 네네. 이런 면을 봤을 때 좀 구체적으로 실현이 되거나 아니면 가장 빨리 성과를 보일 업종군을 저희가 좀 선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업종군이 그렇습니까? 일단 네. 이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기 이전에도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그런 있었죠. 산업 네. 구조의 고도화 내지는 재편 작업의 필요성은 계속해서 지적되어 왔습니다. 네. 근데 이제 관련된 논의의 진행이 생각보다 그렇게 빨리 맞아요. 이루어졌다라고 네. 평가하기는 어렵고요. 오히려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조금 더 과감하게 그리고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가장 이제 우선적으로 조금 효과 내지는 사업이 진척될 가능성이 높은 영역은 결국은 데이터의 수집이라든지 그다음에 활용 기반을 구축하는 그런 인프라 사업과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5G 인프라를 조기 구축하는 이런 하드웨어 측면에서의 데이터 인프라 구축 사업이 사실은 가장 빠른 성과를 보일 가능성들이 높다. 따라서 대규모의 데이터를 모으고 네.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를 만드는 작업, 사업들, 그다음에 5G 인프라를 구축하는 이런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의 사업을 관련된 장비라든지 뭐 이런 이제 그 사업을 추진하는 네. 쪽에서 가장 빠른 성과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산업 부문별 섹터별로 조금 살펴보면 결국은 금융이라든지 교통이라든지 공공 부분에서의 데이터 인프라 구축 효과가 상대적으로 더 신속하게 나타날 가능성들이 있다. 따라서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집중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가장 빠른 성과를 좀 보일 만한 부분을 함께 살펴봤고, 이런 한국판 뉴딜 이외에도 그동안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도 함께 주목을 해보자라고 말씀하셨었는데 짧게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도 말씀을 해주시죠. 네, 지금 이제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 이제 4차 산업혁명이 강조하는 것은 결국 이제 스마트화와 디지털 전환 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반도체 소재나 부품 장비에 의해서 이런 이제 반도체의 품질 내지는 경쟁력이 굉장히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나라 반도체 소부장, 소재 부품 장비 중에서 특히 주목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은 현재까지 상대적으로 국산화 내지는 국산 기술의 개발이 조금 더딘 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반도체 소부자 중에서는 결과적으로 봤을 때 노광이라든지 식각이라든지 혹은 측정이나 분석 공정에 관련된 소재 및 장비
산업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조금 기술 수준이 조금 낮다. 따라서 수입에 의존하는 부분이 훨씬 더 높다라고 지금 평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네. 향후 이런 부분들에 조금 더 지원이 집중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노광이라든지 식과학 측정 분야에 있어서의 소재 네. 및 장비 산업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질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은 좀 하락세 나타내고 있는데 중장기적으로 이런 종목들도 좀 살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자본시장연구원의 연구원님과 함께 이야기 한번 들어봤고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